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분기의 첫 달 7월 수출 통계를 통해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 석유화학주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피크아웃 논리가 실제로 7월 실적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리포트 내용인데요. 1분기의 피크아웃으로 2분기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려 42% 영업이익이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호석유의 경우 올해 주당순이익 마이너스 12%, 그리고 내년은 28% 감소할 것이다. 일단 3분기 실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나오고 있는 2분기 실적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되어서 나온 DL의 화학부문 기업 2분기 실적입니다. 대림은 사업부문별로 기업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실적들을 쪼개보면 타 회사의 각 부문의 수익이 어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유분을 주력으로 하는 전통적인 납사크래커인 여천 NCC는 1분기 대비 2분기 6.6% 영업이익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을 주력으로 하는 폴리미레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2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DL케미칼의 경우 폴리에틸렌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1분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64%나 성장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1월 말에 캐파를 25만 톤이나 증설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봐야 하지만 어디서도 영업이익을 감액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프로필렌을 주력으로 하는 효성화학의 2분기 폴리프로필렌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19.9%. 전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성장한 수치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에틸렌 가격이 충분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에틸렌 가격,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가격, 그리고 영업이익률 다 빠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분기까지 골드만삭스의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케미칼의 실적 그래프입니다. 3월부터 폴리에틸렌 가동률이 100%이다. 여기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여천 NCC는 기초유분 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2분기에도 주요 제품 스프레드 호조세가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조금 있다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부타디엔 마진이 폭등 중이어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스프레드에서 다 까진 거 벌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분기 7월 들어서는 BTX 쪽 마진도 상승 중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폴리미레, 이쪽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프레드 호조세가 유지 중입니다. 3분기 들어서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긴 한데 대신에 수출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25.1%, 1분기 대비 매출은 18.7%,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 성장했습니다. LG화학의 제품별 생산 캐파를 보시면 기초유분이야 롯데케미칼과 비슷하고 금호석유와 관련이 있는 BPA에서의 무지막지한 스프레드와 PVC, ABS에서 초호황을 실적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문 실적입니다.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22%. 현재 PVC 업황이 어마어마하죠.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의 홍수가 크게 나서 떠내려가고 고장난 건물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3분기에 복구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3분기에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거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일단 2분기는 현재까지 실적이 나온 모든 화학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다면 7월 한 달 영업을 한 현재 시점에서 해외의 리포트들과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것 같이 화학 업황이 3분기 들어서 유의미하게 꺾인 증거물들이 나왔을까요? 영상을 올려드리는 오늘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매달 1일에는 전월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7월 석유화학 실적 전년 대비 59.5% 증가했고요.
역대 7월 기준 1위 실적,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미국 텍사스에 한파가 와서 수출이 폭증했던 3월 금액에 1천만 달러 차이로 근접한 수준으로 2위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수치가 역대 4위, 7월이 역대 2위입니다. 건설자재, 합성수지, 라텍스, 합성고무. 좋았던 거 계속 좋다는 이야기죠.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이고 국내 생산량 1위고요. 수출 단가는 2분기 대비로는 약간 빠지고 있는데 대신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밀어내고 환율이 상당히 올라서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액에 근접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3분기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백신 주사기 생산으로 인해 폴리프로필렌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의 장난감 공급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 사이 드디어 미국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원격 수업을 중단하고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1순위로 부족한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일회용 접시, 포크, 그리고 수저입니다. 급식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뉴욕 학생들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인데 수저 닦아서 쓸 거 아니니까요. 등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도 많습니다. 1년간 학교 안 갔으니까 가방도 새로 사야 하고 집구석에 있는 필통이나 도시락 같은 것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지우개, 샤프, 문구류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학생들 관련된 물품 공급 부족 난다고 기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중국에 수입 오더하면 해운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 2달 걸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수혜제를 찾는다고 분주한데 생각해보시면 화학제품만 한 것도 얼마 없습니다. 자, 다음 폴리에틸렌 쪽입니다. 일단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이쪽도 수출 단가는 조금 깎였는데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서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급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재무제표에는 원화로 찍히니까요. 저밀도 폴리에틸렌 생산량도 롯데케미칼이 국내 1위입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요. 다음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여기도 단가는 2분기에 비해 조금 깎였지만 대신 물량을 많이 밀어내서 중량, 금액 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음으로 ABS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2분기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2분기 평균에서 약간 빠졌지만 중량을 보시면 그냥 생산하는 족족 다 수출되어서 나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납사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빠진다고 피크아웃이다 뭐다 하는데 저 정도 마진이라면 그냥 1톤이라도 더 생산해서 보내는 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시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마진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PC,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국내 생산량 1위고요. 여기는 쭉 좋습니다. 단가도 거의 최대치에 근접해 있고 수출 금액, 수출 중량 다 최대치입니다. 자, 7월이 지났으면 이미 3분기에 3분의 1의 실적이 나온 건데요. 매출은 2분기보다 더 나올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3분기 및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빠질 것 같은 징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합성수지 쪽을 한번 쭉 훑어본 결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걱정했던 기초유분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틸렌은 1분기와 2분기 대비 마진이 한 100불 정도 빠졌고 프로필렌의 경우 150불 정도 빠졌는데요. 그럼 그대로 수익이 3분기에 다 빠질까요? 다른 부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부타디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지난 분기 대비 마진이 거의 4,500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생산 비중 자체가 에틸렌과 프로필렌 대비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순 계산 시에도 전분기 대비 500억 이상 추가 수익을 확보 가능합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쪽에서 나오는 마진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들어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일명 BTX 라인도 납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등을 감안해도 결국 에틸렌과 프로필렌에서 마진이 줄어든 만큼 다른 쪽에서 상승해서 마진이 확보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기초유분도 못해도 2분기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떨어진다면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롯데케미칼의 다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조 대리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야심차게 진출 중인 시장인데 이 물품도 미국에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설에도 사용량이 많은데 묘비 쪽에서도 수요가 폭증 중이랍니다. 좀 씁쓸한 기사네요. 다음으로 화학 섬유 체인 쪽입니다. 얼마 전 중국 중부지방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허난성의 정저우 지방, 이쪽이 중국 화섬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홍수에 따른 섬유체인 쪽 화학기업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상하이 쪽으로 추가적으로 태풍 인파가 접근하면서 화학기업들의 생산이나 공급망에 차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순도 텔레프스탈산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주력 공장들이 계약 물량의 40% 정도밖에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악성 사재기 단속을 강화한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오를 거를 예상할 때나 중국 정부가 단속에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사재기 단속하는 거 못 보셨죠? 생산 차질이 있다는 고순도 텔레프탈산 기업들의 위치입니다. 한 곳은 상하이 남부의 닝보 근처고 한 곳은 상하이 서북 쪽이네요. 이번 태풍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곳들입니다. 가동 가능한 공장들의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답니다. 연결된 체인들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원래 7월에서 8월은 전통적으로 섬유화학 체인들의 비수기입니다. 9월부터나 반등이 보통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게 2달이나 먼저 땡겨진 거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보통 9월부터 가을과 겨울 옷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각국에 배송하는 스케줄인데 코로나로 인해 이 스케줄이 통으로 틀어진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20일 정도면 각국으로 도착했을 화물이 지금은 2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결국 한두 달 정도 일찍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태풍이 원료 생산 공장을 덮친 겁니다. 성수기에 생산해서 팔려면 원료의 재고를 채워야 하는 시점이죠. 결국 원료 매입 시기가 당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섬유 체인의 대표적인 품목인 고순도 텔레프탈산 그리고 모노에틸렌 글리콜입니다. 합치면 폴리에스터 섬유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물품의 중국 시세입니다. 7월에서 8월이 섬유화학의 비수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급상승 중입니다. 보통 윤재성 의원님이 일요일 이 시간쯤이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저번 주 데이터를 그대로 씁니다. 파라자일렌, 그리고 고순도 텔레프탈산, 모노에틸렌 글리콜, 마진입니다. 이번 주에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으니 마진도 당연히 따라서 올랐겠죠. 롯데케미칼은 이 에틸렌 글리콜의 국내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이 마진이 상승하면 3분기 영업이익도 당연히 반등하겠죠.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 에틸렌글리콜의 마진입니다. 200만 톤에 가까운 캐파인데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요. 예전에 롯데케미칼이 전고점에 도전했을 때가 바로 이 화섬체인의 마진이 미쳐 돌아갔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실적과 제품 시세로 본 3분기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기초유분 부문은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실적은 적어도 유지해줄 듯하고 유가와 자일렌 시세에 따라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폴리머 부분은 제품당 영업이익은 감소했을지 몰라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익 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쪽은 하반기 해운 상황이 더욱 나아지면 제품 가격도 따라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섬체인의 경우 설명드린 것 같이 성수기가 당겨지면서 3분기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상대로 면화 가격이 상승하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수요가 폭발하면 이쪽 화섬체인에서 본격적인 수익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깁니다. 금호석유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비스페놀 A, 즉 BPA 스프레드가 1분기의 고점이다. 그리고 라텍스 스프레드도 고점이다가 디스카운트를 하는 메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시점부터 비스페놀 A 마진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상승 중이고 라텍스 마진은 유의미하게 꺾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JP모건의 가정이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건데요. 일단 수출 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MB라텍스 수출 자료입니다. 수치가 잘못되었나 몇 번 확인했는데 20일 잠정치 대비 월말 잠정치 증가율이 워낙 적었습니다. 잠정치이다 보니 이후에 잡히는 물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의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워낙 많은 물품이다 보니까 셧다운이 풀리는 대로 이번 분기 내에 반영돼서 실적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상하게 물량이 튄 게 에폭시도 있습니다.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출 물량이 확 줄었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선박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수출입 잠정치 데이터가 아직도 제대로 안 잡혔거나 하지 않을까 하네요. SB라텍스 쪽은 오히려 2분기에 비해 단가가 올랐습니다. 수출액 중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SB라텍스의 일부는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에서 생산 중인데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재고자 자산으로 왕창 쌓아놓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와 3분기 가격이 오른 만큼 재고자산의 충당금 환입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네요. 부타디엔 고무 쪽도 2분기와 비슷한 단가에 비슷한 물량, 역시 호황입니다. 폴리스티렌 쪽도 역시 호황이고요. 결국 금호석유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의 훼손 조짐은 크게 안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셧다운은 분기 내에서만 해결되면 실적에 어차피 반영될 부분이고 밀어내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슈가 돼서 과하게 하락이 나오거나 하면 추가로 더 담아야 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3분기 화학주들의 실적은 최소 1, 2분기 수준, 그리고 더 나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 시작, 인도와 서유럽, 중국의 홍수로 인한 건설자재의 수요 증가, 화학제품 생산 및 공급 차질, 화섬체인의 성수기 조기 진입 가능성 등 여러가지 나머지 요소들은 아직 안 들어간 현재 기준의 수치입니다.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이 안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기뻐해야 되는 게 가치 투자자로서의 모습인데 저도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좋은 결실 거두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